만약 제가 가을마다 텃밭을 뒤엎느라 허리가 부러지고 몇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는 이 모든 고생이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월동 파종을 위한 완벽한 밭을 단 15분 만에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5분입니다. 이 방법은 빠를 뿐만 아니라 자연 농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텃밭 주인이시더라도 봄에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가을에 깊게 밭을 갈아야 한다는 가장 큰 신화를 오늘 확실히 타파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보통 가을에 흙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쓰시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도구를 들기 전에 우선 월동 파종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봅시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기 수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가을에 심은 씨앗은 자연적인 춘화 처리, 즉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겨울 동안 단단하게 단련됩니다. 그리고 눈이 녹고 첫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자마자 곧바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들은 더 튼튼하고 건강하며 질병에 대한 내성도 강합니다. 또한 여름 더위가 땅을 마르게 하기 전에 봄철 수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웃보다 2, 3주 더 일찍 신선한 당근이나 채소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런 월동 파종을 위한 전통적인 밭 준비 방식은 흙 덩어리를 뒤집어가며 깊이 밭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그렇게 배워왔죠. 하지만 현대 농업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토양에 해롭습니다. 밭을 깊게 가는 행위는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지력을 만들어내는 지렁이와 수백만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입니다. 저희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협력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장소 선택입니다. 시간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핵심이죠. 이 단계가 성공의 절반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가을 파종을 위해서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텃밭이 필요합니다. 봄에는 해가 아직 낮게 뜨기 때문에 건물이나 담벼락 또는 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여러분의 밭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눈이 녹은 물이 밭을 진흙탕으로 만들지 않도록 약간의 높이가 있거나 경사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씨앗이 얼음물 웅덩이에 잠기게 되면 당연히 썩어버립니다. 밭 주변을 둘러보면서 눈이 가장 먼저 녹아 사라지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바로 그곳이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여름 그 자리에 무엇을 심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려짓기, 즉 윤작을 지켜주세요. 당근을 수확한 자리에 또 당근을 심거나 같은 계열의 채소를 연달아 심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 오이, 토마토 또는 양배추를 키웠던 곳이 다음 작물을 위한 가장 좋은 터가 됩니다. 이상적인 장소를 정했다면 다음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빠르면서도 꼼꼼하게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싹이 트는 것을 방해하거나 병충해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는 것입니다. 갈퀴나 작은 괭이를 들고 묵은 줄기, 낙엽, 모든 종류의 쓰레기 같은 식물 잔재물을 싹 다 긁어 모아야 합니다. 잡초 제거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띠풀이나 민들레처럼 뿌리가 깊은 다년생 잡초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남겨두면 봄에 재배하려는 작물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해서 영양분과 햇빛을 다 뺏어갈 거예요.
1년생 잡초는 굳이 뿌리까지 뽑을 필요 없이 지면 가까이에서 잘라내기만 해도 됩니다. 모든 뿌리를 찾겠다고 밭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고 윗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수거한 잔재물 중 건강한 식물의 줄기나 잎은 안심하고 퇴비 더미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 잔재물에서 역병 같은 질병의 징후가 보인다면 퇴비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 잔재물은 반드시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밭이 화가 캔버스처럼 깨끗해졌으니 이제 모양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이자 매우 간단한 작업인데요. 바로 밭하의 경계를 표시하고 둑 가장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첫째, 경계가 확실하면 보기에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밭 둘레에 낮은 둑을 만들면 해빙수나 봄비가 비옥한 토양층과 소중한 씨앗을 씻겨 내려가게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 둑은 나중에 다룰 멀칭 재료들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괭이나 쇠스랑 갈퀴를 사용해서 앞으로 밭이 될 경계를 따라 10에서 15cm의 높이의 작은 흙둑을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헌 나무 판자, 슬레이트 혹은 밭 전용 울타리 같은 것이 있다면 훨씬 좋습니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견고한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초간단 방식에는 흙으로 만든 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밭의 크기를 정하세요. 밭의 최적 너비는 80cm에서 1m 사이입니다. 이 정도 폭이어야 밭 자체를 밟지 않고도 양쪽에서 쉽게 중앙까지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아껴주는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삽은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흙을 얕게 긁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땅을 깊이 뒤집어 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의 가장 위쪽 표면, 즉 깊이 5.7cm 이하만 살짝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킨 평날 괭이 플로스코레즈 포키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이 도구가 없다면 수동 경웅이, 호미, 심지어 일반 쇠스랑 갈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땅을 파는 용도가 아니라 흙을 가볍게 긁어주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흙의 표면층에는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산소가 있으면 해로운 혐기성 박테리아가 있죠. 땅을 깊이 파면 이들을 서로 뒤섞게 되고 이 미생물들의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생물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주역입니다. 가볍게 흙을 긁어주는 방식은 이 복잡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뿌리의 공기와 수분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하면서도 토양의 구조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밭 전체를 도구로 가볍게 훑어주면서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부드럽고 폭신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머리를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빗으로 살살 빗어주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흙을 가볍게 긁어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영양 공급 차례입니다. 가을은 다가올 시즌을 대비해 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채워 넣을 이상적인 타이밍이죠. 저희의 가을 텃밭 준비에서 핵심 재료는 바로 퇴비 컴포스트입니다. 필요한 건 완전히 잘 숙성되어 부슬부슬하고 폐기물 냄새가 아닌 흙이나 숲 냄새가 나는 좋은 퇴비여야 합니다. 퇴비는 영양분 공급은 물론 흙의 구조를 개선하여 배수가 잘 되고 보습력까지 높여줍니다. 퇴비를 밭 표면에 2-3cm 두께로 고르게 펴서 뿌려줍니다.
이는 제곱미터당 대략 한두 바가지 정도의 양이 될 겁니다. 퇴비를 따로 땅에 파묻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흙 위에 덮어주세요. 유익한 성분들은 비와 녹은 물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깊이까지 스며들며 지렁이가 여러분을 대신해 흙을 섞는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농사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퇴비가 없다면 시판되는 유기농 비료인 바이오휴머스, 비오후무스, 나 잘 썩은 부엽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 생거름, 신선한 가축 분뇨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는 봄의 새싹에 어린 뿌리를 태울 위험이 있습니다. 유기물 외에도 가을에는 서서히 녹으면서 장기간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미네랄 보충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바로 목재재, 즉 나무재입니다. 재는 칼륨, 인, 칼슘, 그리고 아주 다양한 미량 원소들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칼륨 성분은 식물의 내한성, 다시 말해 겨울나기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재는 토양의 산성도를 살짝 낮춰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텃밭 작물에 이롭습니다. 이때 플라스틱이나 다른 쓰레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목재나 식물 잔여물을 태운 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량은 제곱미터당 약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퇴비 위에 재를 마치 분말처럼 밭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프에 소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는 즉시 작용하지 않고 서서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봄이 올 때쯤이면 토양을 최대한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어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줄 것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여기에 한 가지 비밀 병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인산 칼륨 비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인산과 칼륨 성분만 있는 비료여야 한다는 겁니다. 질소는 절대 피해야 해요. 가을철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 성장만 자극하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급성장을 유도하여 식물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산은 강력한 뿌리 시스템 발달을 돕고 칼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한성, 즉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설명서에 나온 권장량대로 슈퍼인산염 용과린과 황산칼륨을 섞어 흙 위에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가을용이라고 표기된 완제품 복합 비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가을용 비료는 보통 질소 함량이 최소화되어 있고 인산과 칼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비료 알갱이들을 재나 퇴비와 함께 흙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굳이 땅속에 파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흙 표면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든 비료 시비 과정은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은 다가오는 봄, 식물들을 위해 아주 풍성한 영양 만점 밥상을 미리 차려주는 셈이 될 겁니다. 셋째, 밭에 영양분을 공급해준 후에는 넣어준 모든 성분들을 흙의 표면층과 가볍게 섞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6번째 단계이며 이 역시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갈퀴를 잡고 힘을 주지 말고 조심스럽게 표면 전체를 훑어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흙을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 섞어주는 데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린 후 크림 위에 살짝 펴 바르는 것처럼 말이죠. 작업 깊이는 마찬가지로 3에서 5cm,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퇴비, 재, 그리고 광물질 비료들이 흙의 가장 활발한 표면층에 균일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분들이 더 빨리 작용하기 시작하고 미래의 씨앗들을 위한 균일하고 비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흙을 파지 않는 무경운 방식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흙의 구조를 해치지 않고 미생물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는 완벽하게 고루 분배할 수 있게 되죠. 이 작업은 문자 그대로 2분이면 끝나지만 우리가 준 밑거름의 효과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밭을 완전히 다듬고 영양분을 충분히 넣어줬으니 거의 마지막 단계인 7번째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 단계는 특히 월동 파종에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심을 씨앗을 위해 미리 줄 골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 지금 해야 할까요? 봄이 아니라요? 첫째, 가을에는 흙이 아직 부드럽고 다루기 쉽습니다. 봄이 되면 흙이 얼어있거나 너무 질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겨울 동안 골 안에 있는 흙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앗이 안정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씨앗이 흙과 더 잘 접촉하게 해주고 발화도 훨씬 균일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삽자루, 나무 판자 또는 전용 마커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깊이와 강역으로 골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당근의 경우 23cm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고 마늘은 7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더 넓게 자랄 수 있도록 봄에 파종할 때보다 골 사이의 강역을 조금 더 넓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골을 다 만들었다면 밭은 이 상태 그대로 두세요. 아직 씨앗을 심으면 안 됩니다. 파종은 나중에 땅이 살짝 얼었을 때 진행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가을에 싹을 틔우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저 씨앗을 위한 잠자리만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15분 동안 진행된 밭준비 심포니의 대단원 8번째 순서인 멀칭입니다. 절대 겨울에 준비된 흙을 맨 땅 그대로 두지 마세요. 이건 마치 한겨울에 모자도 안 쓰고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멀칭은 우리 흙을 위한 보호 담요입니다. 멀칭은 땅이 얼어붙는 것, 바람에 날리는 것, 그리고 비나 해빙수에 의해 흙이 씻겨 내려가는 침식 작용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합니다. 멀칭층 아래에서는 흙의 푹신한 구조가 유지되고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들이 겨울에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봄이 되면 이런 땅은 겉이 단단하게 굳지 않고 촉촉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멀칭 재료로는 건강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집, 잡초 씨앗이 없는 예초된 풀, 2탄 피트모스 혹은 잘 숙성된 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재료를 밭고랑을 포함한 밭 전체 표면에 5에서 10cm 두께로 골고루 펴 덮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봄이 되면 새싹들은 이 푹신한 낙엽이나 집층을 쉽게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여러분의 토양 건강과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장소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의 텃밭 관리, 동선을 고려해 보세요. 가을에 심는 작물 재배지는 이른 봄에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집이나 주 통로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죠.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아직 눈이 쌓여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싹이 빨리 트도록 밭을 덮어주기 위해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만약 밭이 멀리 떨어진 외진 구석에 있다면 봄에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밭은 강한 겨울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눈 이불을 날려버리면 땅이 그대로 노출되어 깊은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울타리, 집의 벽 또는 북쪽에 설치된 울타리 등이 훌륭한 방풍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 단 몇 분만 더 투자해서 이런 고민을 해보면 봄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이곳이야말로 새 시즌의 첫 수확물을 얻기 위한 여러분의 전략적 핵심 거점입니다. 밭 정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작은 잡초 뿌리는 겨울에 알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밭에 그냥 두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특히 다년생 잡초들은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이 잡초들의 뿌리줄기는 땅속에서 완벽하게 월동한 후 봄의 재배 작물보다 훨씬 빨리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뿌리 전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전용 뿌리 제거 도구나 좁은 모종삽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귀찮더라도 몸을 숙여서 잡초 뿌리 전체를 통째로 뽑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럼 작물에서 나온 부산물, 즉 잎이나 줄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비트 같은 뿌리 채소의 ip청은 잘게 썰어 밭에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빠르게 썩으면서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하지만 가지과 토마토, 감자, 십자화과 양배추, 작물의 잔여물은 반드시 밭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잔여물에는 해당 작물에 특화된 병원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 즉 객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굳이 5에서 7cm일까요? 이 깊이가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파종하는 대부분의 씨앗들에게 가장 최적인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게 땅을 갈아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씨앗들은 어차피 흙의 상층부에 자리 잡게 되니까요. 반면에 너무 얕게 갈면 단단하게 굳어진 땅 표면을 부수고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킨의 평면 경웅이 포킨스 플랫 카터는 정말 대단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흙을 가는 것을 넘어 땅 표면과 수평하게 움직이면서 정해진 깊이에서 잡초의 뿌리만 정확하게 잘라내죠. 이 방식은 토양의 구조나 지층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만약 쇠스랑 갈퀴를 사용하신다면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쇠스랑을 땅에 수직으로 꽂고 흙을 뒤집지 않는 선에서 살짝 앞뒤로 흔들어 땅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전체 토양 구조를 해치지 않고 공기와 물이 흐르는 균열과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갈아주고 나면 땅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숨을 쉬는 스펀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작물에게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퇴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비의 품질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잘 숙성된 퇴비는 균일한 암갈색을 띠고 비온 뒤 흙냄새와 같이 기분 좋은 향이 나며 손으로 만졌을 때 부슬부슬 잘 부서지는 형태입니다. 덜 분해된 잔여물이나 잡초 씨앗이 없어야 하며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퇴비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을 봄까지 미루거나 발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땅속 깊은 곳에 묻는 것이 현명합니다. 덜 부숙된 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흙 속에서 퇴비가 마저 분해되려면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식물과 영양분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숙한 퇴비에는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퇴비의 품질에 확신이 없다면 원예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토양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확실한 효능만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됩니다. 고품질의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토양의 건강과 비옥함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1년치 양분을 미리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가을의 비료를 최대한 많이 줘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질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요소의 과잉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칼리성 토양에 제-A씨를 너무 많이 주면 pH가 더 높아져서 식물들이 철분 같은 중요한 미량 원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토양의 산성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쟤는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 포스포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너무 많으면 아연과 구리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과잉보다는 약간의 부족이 낫다는 것입니다. 퇴비 같은 유기질 비료는 과다 투여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 양분을 천천히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질 좋은 유기질 비료에 집중하시고 화학 비료는 반드시 설명서를 철저히 지켜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파종할 고랑을 만드는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에도 숨겨진 비법이 있습니다. 고랑의 방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밭이나 텃밭이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면 고랑은 반드시 경사를 가로지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가두고 토양 유실을 막아주는 일종의 미니 계단식 밭이 형성됩니다. 만약 평평한 땅이라면 가장 좋은 방향은 남북 방향입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작물들이 서로 그늘을 만들지 않고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꿀팁이 있습니다. 고랑을 만든 후에는 널빤지나 도구의 모서리를 이용해 고랑 바닥을 살짝 눌러 다져주세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씨앗 흙 침대 시드 베드 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씨앗이 이 단단한 바닥에 놓이면 흙과 접촉이 좋아져서 발화와 수분 흡수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씨앗을 푹신한 깃털 이불이 아닌 탄력 있는 매트리스 위에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훨씬 편안함을 느끼며 싹을 틔울 겁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은 추가적인 시간을 요하지 않지만 최종적인 결과와 봄철 새싹의 균일한 발화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멀칭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 건 바로 낙엽이죠. 특히 과일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잎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참나무나 호두나무 잎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잎들은 사용하기 전에 미리 퇴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볏짚은 정말 훌륭한 재료입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보온 효과와 수분 유지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집 속에 쥐가 숨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어서 살짝 말린 잔디나 풀도 질소가 풍부한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잡초 씨앗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의 작물뿐만 아니라 빽빽한 잡초밭까지 덤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피트는 흙을 산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특정 작물에 유용할 수 있지만 잘 뭉치고 딱딱한 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혼합 멀칭입니다. 예를 들어 낙엽층 위에 퇴비를 살짝 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밭에 다층적이고 통기성이 좋으며 영양까지 풍부한 이불을 덮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늦가을 파종, 정확히 언제 해야 할까요? 밭은 다듬고 골까지 냈는데 씨앗은 아직 봉투에 그대로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땅이 약간 얼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낮 기온은 영하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너무 일찍 날이 따뜻할 때 파종하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고 첫 강한 추위에 모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고 겨울 내내 땅속에서 불고 단단하게 숙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안정적인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보통 지역에 따라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 바뿐만 아니라 씨앗을 덮을 때 사용할 마른 흙이나 모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왜냐하면 파종 시기가 되면 발의 흙은 이미 얼어 있을 것이므로 복토할 흙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흙 한 양동이를 미리 담아 창고나 얼지 않는 실내 공간에 보관해 두세요. 이 간단한 준비 작업이 파종 당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월동 파종에 가장 적합한 작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내한성이 강하고 씨앗이 작거나 혹은 자연적인 춘화 처리가 필요한 품종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당근, 특히 조생종, 비트, 파스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쌈채소와 허브류도 월동 파종에 아주 잘 맞습니다. 딜, 파슬리, 고수, 시금치, 상추, 루꼴라 등이 대표적이죠. 이 씨앗들은 추위에 강해서 이듬해 봄, 가장 먼저 식탁에 신선한 비타민을 선사합니다. 또한 월동 마늘과 양파 종구는 꼭 심어보세요. 이들은 가을 파종의 정석으로 언제나 훌륭한 수확을 보장해 줍니다. 꽃 중에서는 금잔화, 코스모스, 에쇼니아, 라바테라, 델피늄, 아킬레기아 등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꽃들은 자연적인 춘화 과정을 거치며 봄에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발아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월동 파종 시에는 봄 파종에 비해 씨앗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겨울철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파종량을 약 30%에서 50% 정도 늘려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분간의 짧은 마라톤을 마무리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완료했을까요? 첫째, 적절하고 햇볕이 잘 들며 건조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잡초와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웠습니다. 셋째, 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흙의 구조와 생명력을 보존하면서 깊이 뒤집지 않고 겉흙만 살짝 긁어주었습니다. 다섯째, 유기질 및 무기질 비료를 넣어 충분한 영양분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모든 성분들을 쇠스랑으로 가볍게 섞어주었습니다. 일곱째, 앞으로 씨앗을 심을 깨끗한 골을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우리 밭을 멀칭이라는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단계들을 합쳐서 걸린 시간은 단 1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도 않았고 허리에 무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나절을 의미 없는 깊은 경작에 허비했을 때보다 미래의 수확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흙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자연을 돕고 방해하지 않는 현명한 정원사로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노력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단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단순한 밭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빠르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완벽하고 살아있는 생태계를 조성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은 바로 깊은 경운 땅을 파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땅이 그저 흙덩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농사 결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시간과 노동력을 아끼고 토양의 비옥도는 오히려 보존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대단한 농사혁명입니다. 이제 땅과 힘겹게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여러분의 이런 보살핌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운 최소화 방식이 예전에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놀라운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알찬 텃밭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겨울에는 어떤 작물을 월동 작물로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계획을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